2025년에는 얼마의 소득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될까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2024년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소득과 재산에 따른 선정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도 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 3가지로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답을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 시청 바랍니다. 그럼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기초수급급여가 정해지니 이 내용을 꼭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기준 중위소득을 설명드리자면 100명의 국민들 중 딱 50번째인 사람의 소득 기준을 정하여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2024년보다 월 36만 8천 원이 올랐으며 1인 가구는 월 16만 4천 원이 올랐습니다. 즉 2024년 4인 가구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매월 36만 8천 원의 소득이 더 많아서 생계급여를 못 받았던 분들도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76만 5,444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라면 195만 1,287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위에도 설명드린 대로 2024년에는 76만 5,444원의 소득이 있었다면 생계급여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2025년부터는 이 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는 95만 6,800원, 4인 가구는 243만 9,109원 이하일 때 의료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 또한 2024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43만 9천 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의료급여 혜택은 못 받고 주거급여 대상부터 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의료급여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에 지원됩니다. 1인 가구 기준 114만 8,166원, 4인 가구 기준 292만 6,931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119만 6,007원, 4인 가구는 304만 8,887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소득과 재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1인 가구이며 월 소득이 80만 원인 홍영금님은 별도 재산이 없습니다. 홍영금님의 경우 2024년 월 소득이 76만 5,444원으로 생계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의료급여부터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에는 선정 기준에 포함되는 금액이기에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므로 생계급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인 가구이고 월 소득 180만 원인 김생활님은 대도시에서 거주 중으로 시가 3억 원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생활님 가족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은 180만 원으로 생계급여 기준인 195만 1,287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재산도 함께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그럼 아파트에 대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도시 기본 재산액 공제 기준인 1억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계산을 천천히 해보면 아파트 시가 3억 원에서 대도시 공제 금액인 1억 5천만 원을 빼주면 재산의 소득 환산율 계산을 위한 공제 후 잔액인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4.17%를 곱해준 후 12개월로 나누면 아파트의 월 소득 환산액은 52만 1,250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인 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인 232만 1,250원으로 이 금액은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195만 1,287원을 초과하므로 김철수님 가족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기준인 243만 9,109원 이하이므로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이며 중증장애인 이도움님은 월소득 90만원이 있고 전세 5천만원인 곳에서 거주 중입니다. 이도움님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이도움님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이도움님의 소득은 90만원으로 생계급여 기준인 76만 5,444원을 초과하지만 의료급여 기준인 95만 6,805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시로 박복지님 가족을 살펴보겠습니다. 박복지님 남편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입니다. 월 소득은 220만원인데 남편이 일용직으로 150만원을 벌고 박복지님은 파트타임으로 70만원을 벌며 재산으로는 전세 1억원과 7년 된 1500cc 자동차 한 대가 있습니다. 3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158만 8,522원입니다. 소득 계산을 할 때는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월 70만원 미만은 전액 공제되고 70만원 초과분은 30% 공제됩니다. 따라서 남편 수입 150만원은 그대로 계산되고 박복지님 수입은 전액 공제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할 때 전세 1억원은 기본 재산액 이하로 가정하여 제외하고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간주해 약 500만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500만원의 4.17%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1만 7,375원이 월소득 환산액이 됩니다. 총 소득인 정액은 150만원에 1만 7,375원을 더해 151만 7,375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3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158만 8,522원 이하이므로 박복지님 가족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시로 정길동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정길동님은 65세 시니어 1인 가구로 월 소득은 기초연금 30만원 뿐이고 시골에 5천만원짜리 소형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길동님의 소득은 30만원으로 생계급여 기준인 76만 5,444원보다 낮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할 때 주택 5천만원에서 농어촌 기준 기본 재산액 약 3,500만원을 빼면 1,5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의 4.17%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52,125원이 됩니다. 총 소득인 정액은 기초연금 30만원에 52,125원을 더해 35만 2,125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으므로 정길동님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5년 생계급여 등의 수급은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과 가구 구성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급여의 경우 2025년부터 본인부담금 제도가 개선되어 진료비에 비례한 본인부담금이 적용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